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만드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영상을 만드신다고 하면 그럼 어떤 영상들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개인 유튜브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에이트님이랑 비슷하게 전자기기 관련된 이런 리뷰 같은 거 올리고 있고요. 데스크 셋업 소개도 이렇게 최근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 장비 같은 게 많은 거구나. 그럼 여기 데스크 셋업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니까 바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데스크 셋업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책상이 두 대예요? 제가 여기를 메인 데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맥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윈도우가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메인 데스크에서도 데스크탑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아예 맥이랑 윈도우 이렇게 시스템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책상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는 나무 색깔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화이트색으로 좀 분리가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데스크 셋업 같은 걸 좀 보니까 약간 이런 화이트 셋업 같은 거 이런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색깔만 맞추면 얼추 맞아져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쪽은 점점 꾸며갈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서브 데스크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엔 확실히 작업용 데스크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물건이 많이 있진 않네요. 서브 용도라서 윈도우 가끔가다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좀 쓰려고 간단하게만 꾸며놨습니다. 책상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30-40만 원대? 그 정도의 가장 저렴한 모션 데스크에 속해요. 제가 기존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모션 데스크를 처음 사용해보고서 메인 데스크도 모션 데스크 그리고 요 서브 데스크에도 모션 데스크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고가의 모션 데스크를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30-40만 원대 기본 데스크만 하더라도 뭐 이 모션 데스크의 장점을 누리는 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메모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 만큼 올렸다가 저장하고 그 지점으로 바로바로 다시 가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책상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화이트 책상이라서 그런지 위쪽에 확실히 때가 좀 잘 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확실히 화이트 셋업을 처음으로 해보니까 이게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의 경우에는 시리즈에서 나왔던 이름은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을 텐데 한 가격은 21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팔걸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렴한 맛에 시리즈를 즐길 수 있다 요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앉았을 때 살짝 요 쿠션이 조금 딱딱한 것 같다 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화이트와 그레이 그리고 쿠션에는 베이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화이트 셋업에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올인원 PC 본체예요. 요게 본체예요? 여기 세팅은 일체형 PC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 안에 본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제가 작업용 데스크에서 맥북을 쓰고 있고 서브용으로는 이쪽에 윈도우 세팅을 했었는데 HP에서 대여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HP AIO 27형 일체형 PC라는 건데요. 일체형 PC는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이 만족감이 좀 있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깔끔하다는 거. 원래 이런 PC 같은 거 뒤쪽 보면은 줄이 주렁주렁 나와가지고 깔끔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노트북 같은 것만 하더라도 뭐 썬더볼트를 지원한다면 이런 썬더볼트 독이나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 이런 걸 따로 구매해서 어떻게 선 하나로 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올인원 PC를 써보니까 확실히 전원선만 꽂으면은 뭐 와이파이로 인터넷도 되고 뭐 따로 HDMI 포트나 뭐 DP 포트 이런 것들을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모니터 출력까지도 되고 스피커까지도 되는 거니까 이게 책상 선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스마트폰 충전선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8핀만 하나 나와 있지만 요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요 책상에서 나와 있는 선이 요거 하나 검정색 선 요게 유일한 거예요. 공간 활용 측면으로 봤을 때 노트북 클램쉘 모드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3면 베젤릿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 홀더이 있어서 예전에 그 아이맥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위쪽에 살짝 보면은 비밀이 있습니다. 싹 여기 이렇게 카메라를 팝업 시킬 수 있어가지고 뭐 바로바로 필요할 때 뭐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보안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펼쳐놓고 사용하기 좀 그런데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로 이 카메라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아예 물리적인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자체적으로 이제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별도의 준비 없이 그냥 바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was sure that it'll be easier to clear you from my mind. Struggle with dusty corners till we feel afraid of bombs. 포트 구성도 다양한 편인데요. USB-C 타입 1개, 그리고 HDMI 포트, 랜 포트, 전원 포트, 그리고 USB-A 타입 4개, 거기에 오디오 단자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라이트한 구성에서는 부족하다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포트를 연결할 때 뒤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점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의 경우에는 앞뒤로 각도 조절도 되고 위아래 엘리베이션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쪽에 약간 점 같은 게 있는데 그 이유가 해양 쓰레기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재생현 소재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스탠드는 펠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층 고급진 감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이트 셋업에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일체형으로 사용하면은 좀 성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제품이 그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i5의 135U 이런 CPU를 사용해가지고 일상적인 용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딱 일상적인 문서 작업 용도, 간단한 윈도우 작업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잘 꾸며진 사무실 같은 곳 있잖아요. 아니면은 깔끔한 디자인이나 깔끔한 인테리어 이런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지저분하게 꾸미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런 제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숨겨진 비밀이 또 있는데 이게 터치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터치를 해가지고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약간 27인치의 FHD라는 거는 아쉽긴 하지만 고성능을 요하는 공간이 아니라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 그 정도의 PC 사양을 원하고 무엇보다 이 선 하나로 모니터부터 본체까지 전부 다 연결하는 그런 깔끔함을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PC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위쪽에 있는 스탠드는 둘 다 똑같은 걸 쓰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파파 스탠드라는 건데 기존의 메인 데스크에서 사용하다가 이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쪽에도 달아야겠다 싶어서 또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밝기 조절 당연히 되고요. 색온도도 바꿀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1800짜리 책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다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다, 빛을.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데스크 공간 이쪽으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책상이 굉장히 좀 깔끔한 듯 지저분한 듯 그러네요. 맞아요. 그 말이 정말 정확한 게 사실 이 앞에 있는 것들 이런 먹을 거라던가 이런 제품들 이런 거 쌓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긴 보여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뭔가 질서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꾸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데스크 선반입니다. 이 데스크 선반은 어디 거예요? 이 데스크 선반은 따로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조각조각 따로 모아가지고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요 선반 요게 아마 모니터 선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고 위에 있는 나무 판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재단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의 크기를 재는데 한 4만원?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엄청 났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어차피 모니터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 모니터 선반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있으니까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화이트 셋업 여기 책상에도 화이트 선반으로 하나 데스크 선반을 놓을 생각이에요. 이거 그냥 길이만 재가지고 적당히 배치 한번 생각해보고 줄자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뚝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완전히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틈이 좀 벌어진다거나 이런 정도는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내 마음대로 좀 배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전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시스템부터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저도 완전 윈도우로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맥북 프로로 완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M1 프로가 들어간 맥북 프로이고요. 대략 구매했을 때 200 후반대 정도 할인했을 때 그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뽕을 제대로 뽑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 들고 가서 사용할 때도 배터리도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전원 코드를 빼더라도 성능 하락이 거의 없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윈도우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갈아타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맥북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M3가 나온다면 바꿀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성능을 지켜봐야 좀 알 것 같고 M1 프로 사용할 때도
영상으로 제가 4K를 주로 다루는데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영상 길이가 너무 커지면 조금 버벅인다거나 그런 건 있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찍는 정도는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알파스캔에서 나왔던 34인치의 21:9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34인치인데 평면형으로 나와가지고 딱 평면으로 쓰기에 가장 마지노선의 모니터 크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보다 만약에 컸으면은 이 끝부분을 볼 때 약간 좀 눈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색감도 무난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쓰기에 괜찮다 이 정도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여기 의자는 왜 두 가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무실을 구하면서 처음으로 딱 구매를 했던 사이즈 오브 체어인데 요거는 제 키에 맞게 좀 설정을 해가지고 앉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완벽하게 착 달라붙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용할 때 편하고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뭔가 불편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제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가 정말 좀 아프게 왔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 좀 녹았다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서서 일하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그럴 때 알아보니까 이런 무릎 의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무릎이랑 엉덩이를 통해서 이렇게 앉는 건데 이게 허리가 한번 아작나고 나니까 도저히 일반 의자나 이런 데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긴가민가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와 이러니까 앉을 수가 있더라. 이게 사람이 허리 각도가 한 130 몇 도 둔각으로 됐을 때 뭔가 이 허리가 편하다 막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하다가 앞뒤로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런 점도 좀 잠 깨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제품도 있는데 굳이 그런 제품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건 아마 한 7, 8만 원대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또 추천하고 싶으실 만한 제품이 또 있나요? 여기서는 요 타이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건 제가 다른 데스크 셋업 소개를 나갔을 때 소개를 받았던 제품이에요. 아까 전에 요 화이트 셋업에서 봤던 요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하죠. 구글 타이머라고도 하는데 요거의 훨씬 좀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제품을 기존에 메인 데스크에서 사용하다가 한 몇 년 사용했죠. 근데 요게 좀 기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요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장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소리도 끌 수가 없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 8, 9만 원 정도? 그 정도 꽤나 비싼 편이었는데 소리를 끄다 켜거나 전원을 켰다 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세팅 시간을 이렇게 디지털로 설정을 해가지고 30분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체 시간이 30분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제품은 전체가 60분으로만 채워져가지고 만약에 30분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렇게 절반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내가 원하는 설정, 내가 설정하는 시간이 전체 풀타임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이런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 사무실에도 두고요. 그리고 집에서 작업할 때도 집에다가 따로 구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는데 한 10몇만 원 들었네요. 그리고 혹시 또 추천할 만한 제품 혹시 있으실까요? 요건 제품은 아니고 이제 꿀팁 같은 건데 요 마이크가 MV7, 슈어의 MV7이라는 마이크인데 요게 방송하는 분들이나 다이나믹 마이크 좀 괜찮은 걸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름 가성비 있고 성능 괜찮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대략 한 20몇만 원, 30만 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 제품의 원래 단점이 이 팝필터가 좀 구리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읍 치키차카 초코초코초 막 이런 거 발음을 했을 때 고개 안쪽에 마이크에 다 들어간다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팝필터 좀 더 긴 거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걸 검색한 후에 기존에 있던 팝필터를 안쪽에다가 접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면은 여기다가 입을 대고 말해도 거의 파열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깔끔한 데스크 셋업을 좀 완성시킬 수 있는 바로 썬더볼트 도기입니다. 저는 끝판왕 중 하나라고 불리는 요 칼디짓의 TS4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물론 이게 가격대가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이게 한 40얼마인가 50얼마 그 정도인데 이게 전면에 있는 포트 구성이 제가 알아본 것 중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후면에는 이제 항상 상시로 물려있는 거 전부 다 끼워놓고 이제 전면을 통해서 막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제가 쓰기에 가장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로지텍의 수신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다가 바로 직결을 하게 되면은 전파 간섭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런 USB 연장선 이런 거를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가 붙여놓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전파 간섭은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를 본 김에 이제 선 정리 같은 것도 좀 보면 좋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 테이프로만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꿀템인데 이런 블루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찰흙 같은 거? 이렇게 좀 뜯어보면은 이게 쭉 늘어지는 찰흙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은 이런 간단한 것들은 다 부착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붙이는 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온도계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뒤쪽에 블루텍으로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거 블루텍이 가격이 뭐 한 10,000원 정도였나? 굉장히 저렴한데 이걸로 뭐 액자 같은 것도 가벼운 거는 붙일 수 있다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꿀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데스크 셋업에서 좀 굉장히 꿀팁 중에 또 하나인데 보통 이런 모션 데스크 같은 거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책상용에 붙이는 거 그런 용도로 PC 홀더가 있거든요. PC 홀더를 이렇게 올리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미니 선반 같은 거를 구매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이것도 바닥 청소하는데 좀 깔끔하게 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리 관련해가지고 꿀템을 하나 공유하자면 이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전원 PVC 배선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올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단위는 뭐 1m 몇 미터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전선들을 딱 뭉쳐가지고 한 번에 딱 정리를 해두면은 깔끔하게 또 선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쪽에 있는 코드에서 쭉 이렇게 선이 나가서 여기까지 이 서브 데스크에 있는 모션 데스크까지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 중간에 그냥 전선만 딸랑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런 배선 정리 홀더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 부분은 붙이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바닥에다 딱 붙여놓으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붙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전선에 따라서 좀 너무 힘이 센 그런 전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 3M 저 스티커만으로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몬스터겔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에 키보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여기 있는 제품들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데스크를 좀 간단하게 좀 간소화하고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여기 맥북에 있는 키보드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가끔 가다가 또 필이 와가지고 좀 클램십 모드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만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키보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로지텍 제품들이에요. 제 데스크 셋업의 좀 특징으로는 거의 다 사무용밖에 없다. 기계식의 경우에는 지금 집에 있는 거 하나 정도? 그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데스크 셋업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데스크 셋업 소개를 해드린 거는 또 처음인데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데스크 셋업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린 게 맞나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뭐 꿀팁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데스크 셋업 이런 소개를 신청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잠깐 좀 멀리 떨어진 시선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꿀템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여기 에이트님 채널에 나와서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